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올까? 나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21,5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1,000달러를 단단히 지지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500달러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이슈는 3가지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곧 발표가 되고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필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또 함께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한 소식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센티멘트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로 XRP를 꼽았습니다. 가격 추세와 시장 정서가 지금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는 이 반등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발행 주체는 포브스이고 핵심 주제는 게리 겐슬러 사임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전폭적인 겐슬러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들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일관성도 없고 임의적인 정책만 강조하면서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고 투자자와 혁신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것만 바라봐도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꽤나 조심해야 하는 상황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21,5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2,5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만 잘 올라서주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다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40% 수준에 간당간당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지루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다. 21,8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성공할 경우에 23,2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핵심 지지라인은 21,000달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방향 움직임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방향 오름세가 지난 5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방향 흐름이 유지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아마도 위쪽을 향해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매번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은 바닥을 확인했고 이후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몇 달 뒤에는 좀 더 높은 저점의 이중 바닥을 확인했다. 지금 이 두 개 선이 교차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라인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이 첫 번째 바닥을 찍은 뒤에 레드라인이 블루라인을 뚫고 내려갔을 때 이때가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이었고 이후에 좀 더 높은 저점을 통해서 이중 바닥을 확인한 뒤에 아주 급격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금 딱 교차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다. 이런 점에서 머지않아 강세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3가지 상황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물가와 관련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은 CPI보다 PCE 지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PCE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CE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평균 물가 2%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PCE가 40년 최고치를 확인했었는데 과연 7월 상황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 홀 기조연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월가에서 이 파월 의장이 시장을 응징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 보도를 했습니다.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지난 3월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금융 컨디션이 좋은 만큼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누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특히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 전에 몇몇 연준 관리들이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직접 시장을 눌러버리는 이 매파적 시그널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콜롬비아 스레들리들의 전략가 진 타누조는 연준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무너뜨려야 한다. 고용시장이 아니라면 금융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을 적절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든가 아니면 금융조건을 더 조여서 경제 전반을 긴축해버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조건이 완화된 상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이 랠리를 한다는 것은 연준의 현재 정책이 지금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적 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잭슨 홀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어느 정도 수위로 제시할지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쉽게 예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된 상황, 하필 파월 의장의 연설 일정과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22,000달러 위로만 유지가 되면 그래도 황소와 곰이 균형을 잡히는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고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멘트를 제시해줘서 24,000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서면 쇼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꽤 단단한 반등세를 추가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파적인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초반으로 후퇴할 경우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꽤 재미있는 분석 결과 제시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종목으로 이 종목들 가운데 하나로 XRP가 선정됐는데 바이낸스 코인과 세타 또 팬케이크 스왑 등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센티멘트는 지난 7일 동안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라면서 이 같은 결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XRP가 시장 정서와 가격 추세 사이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 정서는 되게 좋은데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XRP 반등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엄청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 하나가 있는데 이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위원장을 완전히 엄청 강하게 조져버린 기사입니다. 제목 자체가 꽤나 자극적이면서 동시에 흥미롭습니다. 게리 갠슬러 사임. 역시 이 짧은 문장은 때로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다라는 점 모처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브스는 미국 금융시장이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SEC 게리 갠슬러 의장은 뭔가 할 수 있는데도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그는 시장을 흔든 왜곡, 다시 말해서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임의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첫 문장부터 갠슬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갠슬러의 SEC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변덕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을 거부하고 의회의 감독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는 대신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있고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갠슬러는 의회와 사법부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데 SEC 변호사들은 SEC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사라 네폰 판사는 2018년 힌먼 스피치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SEC가 법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송을 선택했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겐슬러의 SAC는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고 투자자와 혁신가를 위험에 빠뜨린다. 겐슬러는 자신과 SAC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포브스가 SAC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열을 올리면서 조져버리는 기사를 쓴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미국 SAC에 대한 여론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얼어붙어 있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기관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더라. 이런 역사적인 교훈, 지금의 SAC도 어쩌면 조만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 점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민주주의의 대참사 이렇게 표현되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도 이제 끝난다. 내전 가능성도 있다. 별별 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책으로도 이런 주제를 담은 책도 상당히 많이 출간됐었는데, 이 최대 규모의 경제 권력기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고위 임원들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들,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벌어진 리플 소송,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당장 미국 민주주의가 끝나거나 내전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